저는 전반부 발표를 맡은 박건우입니다. 사실 문제의식은 되게 사소하고도 일상적인 질문으로부터 출발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사실 지하철을 탈 때, 그리고 출입문 앞에 설 때, 특히 출퇴근 시간이라면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이번 지하철이 올 때 내가 이 무리 사이에 끼어서 탈 수 있을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은 지하철 문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하루는 제가 이제 문 사이에 껴서 땅바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입문이 딱 열렸는데 굉장히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지하철과 마치 승강장이 어긋난 것처럼 느껴졌고 높이차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에 발을 한번 대봤는데 한 이 정도 되는 기울기가 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높이차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근데 사실 이게 휠체어를 탑승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문턱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거기서 저희 문제의식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장애인 편의시설 정보가 좀 많다고 알려진 카카오맵 아니면 또타 지하철과 같은 앱들 한번 저희가 뒤져봤는데 보시다시피 코레일 관할역은 아예 인터페이스 자체가 다릅니다. 승강장 연단, 높이차 관련된 배너가 아예 없고요. 이동식 안전발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존재하기는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불균형적인 정보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잠시 발표 자료가 멈춘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만 이렇게 종종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로 조금 끈질기게 매달려 봤고요. 한 3개월간을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이의 신청도 하고, 재청구도 해보고, 전화도 하면서 정말 온갖 미운정이란 미운정 다 들었는데, 서울교통공사는 결국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정보 비공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라고 저희는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고, 코레일은 그래도 높이차 데이터를 저희가 또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코레일 관할역의 215개역 수도권 광역전철 이야기입니다. 18,823개 승강장의 높이차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했고 더해서 장애인 승하차 인원 데이터 그리고 이동식 안전발판 보유 데이터 그리고 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역사 준공연도 데이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중요한 것이 데이터를 엮어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 높이차는 사실 이동약자에게 더욱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목에서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비장애인에게는 그냥 사소한 턱, 그냥 계단 같은 존재일 수 있지만 이동약자들에게는 이게 탑승을 단념할 수도 있게 만드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동약자 편의시설 데이터랑 연계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 문제는 수도권을 양분하고 있는 이 두 운영 주체가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인데 이 운영 주체가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서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가령 노선명도 다르고 역명도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고 환승역 같은 경우는 겹치기 때문에 이것을 제하고 데이터를 분류를 했어야 됩니다. 네, 높이차를 서로 표기하는 방식도 달랐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엮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많이 정제를 했습니다. 높이차 데이터랑 이제 이동식 안전발판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준공연도, 장애인 승하차 인원을 엮어서 보면 베리어 프리한 역과
또 그렇지 않은 역들을 더 잘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정제를 하고 통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도 가능한 한 많이 담았습니다. 저희의 목표 중 하나는 이것들이 장애인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표도 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엮어서 보여주는 이런 자료들을 조금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리고 로우 데이터를 그 사용자분들이 직접 검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뭐 태블로나 데이터 래퍼를 이용해서 인터랙션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시각화를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근데 데이터만 사실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또 저널리즘에 입각한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 기사의 이제 꼭지들을 보면 이 크게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로는 이제 이동약자에게 지하철 높이차란 무슨 존재인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높이차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중에서도 정말 심각한 곳은 또 어디인가, 세 번째로는 높이차 보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루어는 지고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높이차는 극복이 과연 불가능한 문제일까, 보완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정제하고 현장 취재한 결과를 다음 연사분인 고은선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맡은 고운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데이터 정제와 현장 취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하철과 승강장의 높이 차는 꽤나 큰데요.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높이 차가 큰 걸로 유명한 역을 이제 일부러 피해서 가신다거나 아니면 지하철을 타기 전에 1-1 승강장부터 맨 끝까지 한 번을 돌면서 높이 차가 가장 작은 곳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높이차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먼저 이 높이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침을 살펴봤는데요. 도시철도 설계 지침에 따르면 높이차가 15mm 이내가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설계 지침은 2004년 준공연도가 2004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준공된 역에만 이제 적용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서울교통공사에서 관할하는 역에만 이 지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침 적용을 받는 역사는 전체의 31%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낸 자료를 토대로 이제 이 15mm 이상 되는 높이차를 살펴본 결과 전체 승강장 중에 53%가 넘었습니다. 저희는 이 승강장 높이차를 역사 이름을 검색해서 이제 승강장 높이차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을 저희 기사 안에 넣었는데요. 이제 같은 역에서도 승강장마다 높이차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높이차가 작은 곳을 사람들이 찾아서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기능으로 이 검색 기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한국철도공사랑 서울교통공사에서 관할하는 역들 중에서 가장 높이차가 큰 승강장이 많은 탑10 역을 좀 꼽아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높이차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이동식 안전발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각 역사에서 구비하고 있는 안전발판인데 수도권 전철역 중에서 이 이동식 안전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이 36%나 달했습니다. 이 이동식 안전발판도 아까 도시철도 설계 지침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 건설 규칙에 따라서 연단 간격이 10cm가 넘는 곳에는 이 안전발판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 간격이 10cm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이 안전발판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36%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을 저희가 이렇게 리스트로 볼 수 있게 검색 기능을 추가해서 기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건우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는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엮어서 봤는데요. 이 그래프는 지금 이 표는 안전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역 중에서 높이차는 크고 장애인 승하차 인원은 많은 역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역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사실 이동식 안전발판이라는 게 있지만 이게 영무원 분이 직접 와서 그때그때마다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많습니다.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게 달그락거리고 불안하다. 미리 전화를 해도 역에서 바쁘다 보면은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명이 이제 한 번에 이동하시는 경우에는 타임마다 한 분씩만 들어갈 수 있어서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동식 안전발판이 아니면 저희는 플랫폼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높이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플랫폼 공사를 한 역인데요. 여기가 4호선 동대문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경사가 있는데 이게 스크린 도어를 올린 다음에 경사면을 만들어서 높이차를 보완한 장면입니다. 이런 플랫폼 공사가 필요한 곳들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기사에서 이렇게 로우 데이터를 많이 공개한 것처럼 정보 접근성이 많이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높이차가 비단 휠체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카트를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들이나 유모차 같은 경우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기사가 높이차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